자, 환원의 특징과 구성 내용, 이러한 문제, 그리고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신용장 통일 규칙이 있는데, 최근에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 잠시 과거로 돌아가면은,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수단이 업무에 그렇게 활용이 안 됐어요. 과거에, 오래전부터 인터넷은 있었습니다. 근데 상거래에 접목돼가지고, 상거래에 접목돼서 활용되고, 그러면서 인터넷의 보급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자, 그리고 인터넷을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은, 인터넷을 비즈니스, 그 다음에 행정, 이런 군사, 모든 그 영역에서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신고에서도 인터넷이라는 도구,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서류 중심의 무역거래 형태. 그러니까 기존에 물건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막 이런 제품을 갖다가 막 한 컨테이너 수출한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런 분필을 막 10컨테이너 수출한다. 서류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원하는 부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류 중심의 무역이었어요. 서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거래, 무역거래에 있는 수출자가 있으면은 이 수출자가 물건을 수출해서 보낼 때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운송이 있고, 그 다음에 통관할 때는 세관이 있어야 되겠죠. 이 중간에 서비스하는 관세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운송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자가 각각 이런 서비스 업체들과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업무가 좀 비효율적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EDI라고 하는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켜서 업무를 상당히 효율화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서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데 이 기존에 이 EDI하고 인터넷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네트워크인데 인터넷 네트워크 아닙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은 폐쇄형 EDI, 폐쇄형 네트워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은 개방형 네트워크죠, 그죠? 기본적으로 정보를 서로 개방해서 공유한다라고 하는 인터넷은 개방형 네트워크입니다. 개방형. 근데 자, EDI라고 하는 요 방식을 가지고 서류를 대폭 줄이고 이 무역 관련된 요 관계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 그 정도로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기존 폐쇄형 EDI를 쓰다 보니까 이 자체도 불편한 점이 많더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EDI라고 하나의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만큼의 막대한 자금이 정부의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이용 주체들이 보면은 이용 주체들이 운송회사나 보험회사, 관세사, 세관, 은행 이런 데는 대체로 봤을 때 어떤 대기업들이 많죠, 그죠? 관세사는 예외이긴 하지만은 자, 운송이나 보험회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이런 데 그리고 세관 이런 데는 충분히 네트워크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무역업체들이 EDI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자, 프로그램 구축해야 되죠. 별도 시스템 연결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장비 구입해야 되죠. 등등. 그리고 월 정액 사용료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출되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한 건 한 건에 EDI 사용료라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연결을 시켜서 EDI. 그러니까 웹 EDI라고 하는 새로운 기존의 네트워크를 인터넷상과 연결시키는 웹 EDI 쪽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EDI 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자적 도구를 이용해서 무역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신용장 발행 업무 자체도 신용장 발행과 신용장을 주고받는 이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적으로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전자적으로. 신용장이 실제 이 페이퍼를 발행하지 않고 페이퍼 형태의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전자적인 데이터로서 주고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해보자. 그렇다면 얼마나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겠는가. 비용 절감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자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신용장을 개설할 때 이 신용장을 우리는 전자신용장이라 한다. 전자신용장. 예? 전자신용장. 이 전자신용장의 거래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점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런 무역거래의 가장 핵심 주체인 수출자하고 그 상대의 수입상이 저런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는 어떤 필요성, 이걸 잘 못 느끼고 있죠. 영세한 소규모 무역거래상들이 워낙 많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면에서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네트워크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하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 자, 이러한 네트워크는 쌍방향 통신 아닙니까? 그죠? 쌍방향 네트워크인데 어느 한쪽의 환경이 뛰어나다 해서 그 거래가 원만하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일반화되기는 시기상조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거래 형태가 선진국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대될 걸 예상해서 이 UCP라고 하는 이런 전자신용장 거래를 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다른 법률적 해석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죠? 거래 관계에서. 그래서 그 전자신용장의 거래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이 UCP, 그러니까 전자신용장 거래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칙으로서, 그러니까 신용장 통일규칙 따로 있고 이 UCP라 해가지고 신용장 통일규칙 이 전자신용장 거래에 필요한 이 UCP가 따로 별도로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기존의 UCP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한 하나의 보칙으로서 등장한 것이 이 UCP입니다. 요 내용을 묻는 문제. 몇 페이지, 분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UCP의 내용을 묻는 문제. 그리고 이 UCP의 영어로 된 원문의 내용을 뚝 잘라서 단어 넣기. 알겠죠?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무역 영어 부분에서 시험이 잘 나요. UCP나 이 UCP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무역 영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무역결제 부분에서 자, 무역결제 부분에서 기존에 아까 신용장 통일규칙, 그 신용장이 있었죠. 그다음 환원 방식이 있었고 현금 방식이 있었고 물물교환 방식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이러한 전자적 수단의 활용이 무역 업무에서 활성화되면서 또 뭐가 등장이 되면은 그 포페이딩 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포페이딩 결제, 전자결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 팩토링 방식. 포페이딩 방식이나 팩토링 방식 같은 경우는 무역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신종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자,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선진국 위주로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죠. 이 거래의 시스템 흐름, 그 거래 과정, 그 다음에 특징을 묻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죠. 자, 그 다음에가, 자, 무역결제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외환실무입니다. 외환실무. 자, 외환실무. 그, 기존의 무역 서류에, 무역 교재에 보면은, 외환 파트는, 자, 대학에서 무역을 공부하실 때, 저희는 무역학 원론이라 해서 무역 기초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 그 다음에 경영학 원론, 그 다음에, 무역 실무인 무역 상무론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론, 또는 외환 실무론, 막 이렇게 배운다. 근데, 그러니까, 이 외환 실무는, 외환 거래는 무역 거래의 하나의 결과죠. 결과에 해당됩니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수출하고 수입하다 보니까 그 결과
대금 결제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대금 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